경기도교육청이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4.16 생명안전 뭐 캠페인을 한다고. 4.16 생명안전 노란 리본 달제입니다. 뭐 제가 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노란 리본 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거를 다시 환기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나 이런 네 제정신인가요? 이 경기도 교육감이 도대체 누구야? 그 임태희 그자 아니야? 아니 우리 국민의힘은 뭐 정당 공천은 아니지만 우파라고 해갖고서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잔뜩 표 모아줬던 바로 그자인데 임태희. 예,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냥 전화 몇 통화만 좀 해주세요. 임태희 정신 차려. 예, 이거를 저희한테 알리신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서해 수호의 날이 언제죠? 3월 26일이죠. 서해 수호의 날이 3월 26일이죠. 이게 이재명 그 2심 재판 나오는 날인데 서해 수호의 날이 3월 26일입니다. 올해는 28일. 예. 매주 마지막 넷째 주 금요일. 올해는 3월 28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서해 수호의 날을 알려야죠. 뭐 느닷없이 무슨 이 노란 리본 다는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충청북도 선관위가 선거 경비, 선거 관리 경비죠. 230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걸 전부 임의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위변조까지 해댔답니다. 뭐 이것저것 썼는데 660건에 230억 원을 넘게 썼고 그중에 지급 결의서 480여 차례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놔야 될 1300건을 아예 기록을 누락시켰어요. 이런 게 선관이에요. 충북만 그렇겠습니까? 충북만? 충북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적어서 선관위 예산도 적게 쓰는 곳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훨씬 더 지저분하고 방만하게 써 제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근데 이자가 뭐 수많은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변호인단을 썼어요. 그러면 당대표지만 지 개인 사건으로 변호인 수임했으면 지 개인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비가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비 수천만 원이 이재명 재판 맡고 있는 변호인단한테 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민주당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공무상 지출이었다. 이것들은 이재명 이 재판이 공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이 낙연이가 민주당이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기 흉하다. 보기 흉하다. 한마디 했네요.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민감 국가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진다.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풀려면 대통령 복귀 밖에는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야 민간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미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설에서 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시위 관광 상품까지 하면서 외국인 구경거리가 된 무슨 집회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크 투어리즘은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뭐 폴란드에 가면 그 유태인 학살 현장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관광이죠.
근데 이제 그게 대량 학살이나 재난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투어예요. 그래서 이걸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이 이 탄핵의 그 이를테면은 국회, 계엄령 선포됐던 국회를 다크 투어리즘의 상품처럼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재난이었다 이거예요. 국가적 재난이었다. 황당한 거죠. 계몽이 어떻게 재난이냐고, 계몽이.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이걸 대통령 계엄령을 이걸 일종의 국가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에 그대로 놀아나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에다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특히 좌파 집회는 이 외국인들이 잘 안 가요. 그건 겁나니까. 언제 저것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광화문에 나가 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겁먹은 표정 짓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들 즐겁게 이 집회 구경도 하고 참여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구호도 같이 외치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설명을 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폭력도 없고 불법도 없고 무슨 도난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거든요. 야, 한국인 정말 대단하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이 정도로 높은 줄 몰랐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지만 모였다 그러면 사고다. 다들 깜짝 놀라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좌파 프레임에 그대로 놀아나고 휘둘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광화문 자유파 집회야말로 전 세계 자유주의 진영의 자유시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가장 생생하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2시간 만에 변론 종결. 뭐 할 게 있어야지. 째려봤다고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째려봤다고 국회에서. 그거 갖고 2시간 끈 것도 이상하지. 10분이면 변론 종결. 대법원이 지난 총선 40 총선입니다. 지난 총선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검표 서버 감정 검증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TV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서버 까. 꿀리는 게 없으면 서버 까라고 했던 우리 자유파의 요청과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런 기쁜 소식을 황교안 총리가 전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무려 4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다 요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보복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수본의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무려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먼저 수사해라. 공수처와 국수본이 짜고서 체포 불법 수사를 했으니까 국수본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공수처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본부장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퇴임하는 날짜. 열흘 남긴 자가 경호처 차장을 영장 구속시켜달라고 4번째 영장을 내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지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재명이한테 충성 서약하려고 이 짓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고 하죠. 지난주부터 대통령 복귀가 확실시 되니까 대통령 복귀 후 한시에 누수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실이 풀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사 1원이었습니다.